안녕하세요. 크리에이미 윤정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아크릴 키링 제작 파일 만들기부터 주문과 결과물 검수까지 함께 해볼 텐데요. 완전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숙련도에 따라 타임라인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으니 본인의 실력에 맞게 선택해 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크릴 키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이 없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프로크리에이트나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식은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은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라서 확대하면 점점 깨져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크게 확대했을 때 흐릿해 보이거나 깨져 보였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 비트맵 방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를 무리하게 키우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최종 키링 크기보다 2배 이상 크게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크릴 제작용 파일을 만들 때 깨지지 않고 깔끔하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배경을 제거한 뒤 PNG나 PSD처럼 투명 배경을 지원하는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그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제작 파일을 만들 차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아크릴 키링을 만들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제작 방식에 따라 필요한 가이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크릴 키링은 크게 제작 방식과 인쇄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제작 방식은 일반 방식과 라미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양면 인쇄는 앞면과 뒷면 모두에 인쇄하는 방식으로 앞뒤에 서로 다른 그림 혹은 같은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인쇄면이 겉면에 있어 사용하면서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미 방식은 두 장의 아크릴 사이에 인쇄물을 넣어 접합하는 방식입니다. 인쇄면이 아크릴 안쪽에 들어가 양면 인쇄와 달리 스크래치에 강하고 양면 모두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일반 인쇄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쇄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화이트 인쇄의 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화이트 인쇄는 그림 아래 흰색 잉크를 한 번 더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의 색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화이트 인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화이트 인쇄를 하지 않으면 투명한 아크릴 특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어 유리처럼 비치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작 파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직접 만드는 방법. 가장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제작업체에서 제공하는 에디터를 이용하는 방법.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기능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작 파일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들지만 직접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 제작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작 파일을 만들 때 필요한 레이어는 이미지, 화이트 인쇄, 재단선, 크게 3개입니다. 우선 새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이름을 설정해 줍니다. 대지 사이즈는 제작할 키링 사이즈로 설정해 줘야 해요. 색상 모드는 인쇄용인 CMYK로 설정해 줍니다. 레스터 효과는 깨지지 않도록 고해상도인 300dpi로 설정합니다. 설정이 되었다면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배경이 없는 그림 파일을 대지에 열어줍니다. 키링 사이즈보다 훨씬 크게 작업했기 때문에 대지보다 크게 가져와진 이미지를 상단의 폭, 높이 입력칸에 링크가 걸린 상태로 대지의 폭 혹은 높이 중 하나를 입력해 사이즈를 빠르게 맞춰줍니다. 레이어는 이미지로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작업 중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미지 외곽선을 패스로 따줘야 합니다. 재단선과 화이트 인쇄 레이어의 기준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외곽선 만드는 방법은 펜툴로 따기와 이미지 추적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두 가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펜툴은 원하는 선을 직접 그리는 도구입니다. 클릭과 클릭으로 직선을 만들고
클릭하면서 드래그해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을 만들다 시작점을 클릭하면 선을 닫을 수 있습니다. 패스를 딸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펜툴로 외곽선을 따줍니다. 채우기 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고 선은 잘 보이는 색으로 설정합니다. 선의 굵기는 0.25로 했습니다. 외곽선은 화면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따줘야 합니다. 돋보기 툴 혹은 단축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어요. 패스는 이미지 외곽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야 합니다. 선이 밖으로 나가면 화이트 인셋이 이미지 밖으로 흰색 인쇄가 보일 수 있으며 이미지보다 너무 안쪽에 선을 만들면 선 바깥쪽에 있는 이미지는 화이트 인쇄가 되지 않아 외곽선이 얼룩덜룩해 보이거나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재단선 간격을 만드는 데도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패스는 섬세히 따고 꼼꼼히 검수해야 해요. 이번에는 이미지 추적 기능으로 외곽선을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추적 기능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석해 선과 면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펜툴보다 훨씬 빠르게 외곽선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으나 원하는 모양과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지 추적 방법에서 필요한 건 배경 없는 이미지와 이미지에 블랙을 채운 배경 없는 이미지입니다. 직접 제작해 볼게요. 원하는 사이즈의 대지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배경 없는 이미지와 배경 없는 블랙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블랙 이미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이미지 추적, 추적 후 확장을 클릭합니다. 그럼 블랙 오브젝트가 그룹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룹을 열어 이미지 외곽선이 아닌 다른 패스들은 클릭해 확인 후 삭제해 줍니다. 남은 패스는 레이어를 추가해 다른 레이어에 넣어 분리해 줍니다. 이동해 주었다면 그룹 내에 한 개의 오브젝트밖에 없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G로 그룹을 풀어줍니다. 여기까지 이미지 패스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제 화이트 인쇄 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화이트 인쇄는 이미지 인쇄 사이에 들어가며 화이트를 넣을 시 선명하고 불투명하게, 생략할 시 투명하게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외곽선 패스는 화이트 인쇄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외곽선 패스는 화이트 인쇄 모양과 동일합니다. 다시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 패스가 따져 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패스로 바꿔주고 이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화이트 인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은 없음, 채우기는 업체에서 요청한 화이트 인쇄 구분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화이트 인쇄 레이어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선을 만들어 볼게요. 재단선은 아크릴이 실제로 잘리는 선입니다. 실제 그림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인쇄 영역이 잘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단선 레이어는 패스나 화이트 인쇄 레이어 중 아무거나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 오브젝트, 패스, 오프셋 패스를 클릭합니다. 오프셋 패스는 기존 외곽선을 기준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새 외곽선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창이 열리면 원하는 간격값을 이동해 입력하고 연결은 둥글게로 설정.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생성됩니다. 색이 채워져 있다면 비우고 선만 색을 넣어주세요. 각 레이어마다 업체에서 지정한 컬러를 확인하고 넣어줍니다. 선 굵기도 업체 가이드에 맞게 설정해주세요.
레이어 이름은 재단선으로 바꿔주고 레이어를 열어 생성 전 기준이 되었던 오브젝트는 삭제해줍니다. 직접 선택툴로 재단선의 불필요한 패스는 삭제해줍니다. 여기까지 이미지의 재단선은 만들어졌는데요. 키링이기 때문에 키링을 걸 구멍도 만들어줘야겠죠? 구멍을 뚫는 것이기 때문에 재단선 레이어 안에 만들어줄 거예요. 타공은 그림 안에 넣는 방법과 바깥에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만드는 방법을 함께 해볼게요. 우선 도형 도구에서 원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그 상태에서 대지를 클릭, 정원을 만들기 위해 링크를 클릭해주고 키링에 끼울 부자재 두께를 고려해 구멍의 크기를 입력합니다. 그럼 뚫릴 구멍이 만들어졌어요. 원을 내부에 넣어주면 이미지 내부에 타공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외부의 타공은 만든 원을 그대로 타공 넣을 자리 근처로 옮겨주고 구멍 바깥쪽에도 재단선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원형 도구로 간격을 생각하여 구멍보다 큰 원을 만들어줍니다. 선택 툴로 두 원을 드래그로 선택해 정렬 패널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이제 만든 타공 재단선과 이미지 재단선을 합쳐줄 차례예요. 두 재단선을 겹치도록 이동해주세요. 너무 얇게 겹치면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겹칠 위치를 정했다면 재단 레이어 안에 있는 이미지 재단선과 타공 재단선을 선택해주세요. 도형을 합치거나 나누는 기능인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합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두 재단선이 하나로 합쳐졌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꺾이는 부분이 날카롭게 꺾여 있죠? 아크릴 커팅 시 날카로운 부분은 오류가 나기 쉽기에 이 부분은 둥글게 바꿔줘야 합니다. 우선 둥글게 바꿔야 할 재단선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외곽선 패스를 선택하면 매끄럽게가 나옵니다. 클릭하여 원하는 둥글기 치수로 맞춰줍니다. 적용이 되었나 확인 후 완료를 누릅니다. 이렇게 각진 재단선 부분이 둥글게 바뀌었습니다. 모든 레이어가 제작되었다면 이미지 레이어를 화이트 레이어 위로 이동시키고 이미지 바깥으로 화이트 레이어가 튀어나오지 않았는지 검수해줘요. 이미지 레이어를 열어보면 이미지가 연결된 파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러스트에 넣은 이미지가 일러스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내 컴퓨터 이미지 폴더에 그대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업체에 파일을 보냈을 때 이미지는 내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파일을 열면 이미지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포함시키는 작업을 꼭 해야 합니다. 연결된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의 포함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브젝트명이 이미지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은 일러스트 파일과 PDF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파일로 저장하면 되는데요. 일러스트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파일 저장하기로 하면 됩니다. PDF 저장은 파일, 내보내기 형식을 클릭. 파일 형식을 PDF로 선택하고 내보내기를 눌러주고 기본적으로 일러스트 편집 기능 보존을 선택해 PDF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파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문을 넣어 볼 건데요. 저는 올댓 프린팅에서 진행해 볼게요. 업체를 정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업체에 맞는 레이어 파일을 만들었는지 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마쳤다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고 내 키링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 줍니다. 파일도 업로드 해줍니다. 근데 업로드가 되지 않네요. 왜 그럴까요? 주문 시 업체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한 용량이 초과된 파일은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보통 초과 용량 파일은 지금처럼 업체 이메일 혹은 웹하드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내용을 확인 후 알맞은 곳에 올리시면 돼요. 올댓 프린팅의 경우 10메가 이상은 메일로 접수하고 원래 파일 업로드해야 할 곳에는 사이트 내 임시 파일을 다운받고 작성해 PDF를 올리시면 돼요. 만든 임시 파일을 업로드하고 주문 결제를 해줍니다.
이제 원본 파일을 메일로 보내야 해요. 파일 업로드 메일을 입력하고 마이 쇼핑으로 돌아가 주문 번호를 복사해 주문자 명과 함께 적습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주문 번호와 주문자 명이 들어간 내용을 작성해주고 메일을 보내면 주문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크릴 앞뒤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요. 아크릴 1개, 부자재 1개, 주문한 건 다 왔네요. 양면에 보호 필름을 떼어줍니다. 완성본을 받으면 검수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첫째, 아크릴이 깔끔하고 깨진 부분이 없는지. 두 번째, 인쇄나 화이트 인쇄 상태가 불량은 아닌지. 세 번째, 타공 구멍에 부자재가 잘 들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부자재가 불량품이 아닌지. 모든 검수가 끝났다면 키링 만들기는 완성입니다. 기본 키링을 바탕으로 익숙해지면 이런 복잡한 키링도 만들 수 있어요. 모두 예쁜 키링 만드세요.